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는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도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백은입니다. 네, 최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10회래요. 오, 10회, 10회. 10회를 맞아서 제가 진정한 호모 디지쿠스로 거듭났습니다. 왜요? 왜냐, 우리 셋 중에 유일하게 종이대본 들고 있던 게 저였는데 그러네. 네네네. 오늘은 이렇게 야. 태블릿 PC의 도움을 받아서 어쩐지 되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되게 불편하시죠? 지금 넘길 수는 있나요? 지금 아니 이게 뭐 자꾸 하면 돌아가더라고. 거꾸로 이제 고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시켜 지금. 두라고요. 그렇지. 네. 아무튼 저희들의 작은 변화를 여러분들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네네.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획기적인 대답을 하나 하자면 네네네. 또 모름지기 모름지기. 호모디지크스를 찍으러 오는 순간이 가장 아, 행복해요. 이런 생각을 정말.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네, 일자리를 잃는 꿈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아량으로, 넓은 아량으로 그래요. 해주십시오. 네. 호모 디지쿠스를 놓고 하러 오는 시간이 제일 그럼요, 행복하다. 그럼요. 그래요? 네. 저는 주말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태블릿 네. PC로 드라마 보는 걸 오. 좋아하는데 요즘 네. 우투도 영투도. 영투도 재밌지. 이거 같이 해볼까요? 이거 우투도 영투도 우. 네. 진짜 재밌어. 맞아. 저는 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식구들이 모두 잠든 이후에 혼자 불을 살짝 켜고 살짝 켜고. 몰래 마시는 맥주. 맞아요. 그러니까 딱히 먹는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도 몰래 마셔야 돼요. 맞아. 네. 같이 오픈해서 마시면 재미없고 신기한 일이에요. 몰래 마셔야 돼. 맞아.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메타버스가 현실로입니다. 메타버스가 현실로? 네.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게 메타버스였고 이게 현실로 비슷하지 않나요? 이때까지 했던 거랑 뭐가 다를까요? 조금 더 심화 학습이자 뭐라 그럴까? 우리 생활에 조금 더 관련된 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하. 자세한 이야기 바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입니다.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김범주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 프로그램을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저희들을 실제로 뵌 느낌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네, 사실 그 이전에 한번 봤었고요. 메타버스 네. 주제를 다루는 거 그리고 NFT 주제도 다루는 거를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직접 진행자분들하고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고 네,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물 제일 괜찮은 사람 누굽니까? 실물. 잠시만요.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굽니까? 그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네. 정가요? 아닌가요? 이따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자, 네.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네. 본부장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현실로라는 주제인데 정말로 요즘 속속 메타버스 기술이 현실에서 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를 좀 더 잘 활용해보자라는 흐름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이냐 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재미가 있는 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가상이지만 거기에 우리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바타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짜 부캐일 수는 있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더 즐거움을 준다 그러면은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이냐 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나한테 진짜 의미를 주는 건가 그 부분을 많이 좀 고민하고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확실히 이제 우리 생활에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이번 주에도 우리 필근 요원이 아주 사심 가득한 내용들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사심 가득하냐고 예.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제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특별한 또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아이돌 그룹이요? 이 메타버스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 지금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 네. 예. 그렇다면 제가 조사해온 바를 아주 상세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MZ를 위한 메타버스 네이버 제페토. 네이버 제페토는 2018년 8월에 출시되어 글로벌 가입자 수가 지난 3월에 3억 명을 돌파한 메가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이 중 해외 이용자 비중은 90%가 되고요. 10대 이용자 비중이 80%가량을 차지하고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뭐 옷,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가상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장착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 내에서는요 다양한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과의 소통은 당연하고 넘어서 뭐 게임 혹은 뭐 아이템을 제작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페토를 한마디로 표현해라라고 하면은 뭐 한마디로 그냥 10대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아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대망의 아이돌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 버추얼 6인조 걸그룹이죠. 이세계 아이돌. 이세계 아이돌. 이세계 아이돌.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이세계 아이돌은요, 트위치 스트리머 우악굿이라는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그 스트리머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6인조 버추얼 걸그룹인데요. 2021년 12월 17일 디지털 싱글 앨범 리와인드를 발매해서 정식으로 또 데뷔를 했습니다. 이세계 아이돌은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컨셉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도 앨범을 발매하면서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세계 아이돌 오디션의 선발 과정은 뭐 일반적인 공중파 오디션의 포맷을 일부 차용해서 진행이 됐는데 네. 1차 오디션부터 최종 합격까지 50여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그러면 이거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오. 실제로 데뷔를 하는 거니까. 우와. 네. 최종 멤버가 그래서 뽑혔는데요. 1994년생 아이네, 어허. 1995년생 징버거. 징버거? 예, 옛날에 이제 징버거라고 좀 있었어요. 1996년생 릴파, 1997년생 주르르. 이름이 주르르예요. 주르르. 네, 오. 동물이 주르르 뭐 이런 느낌. 예, 주르르. 1998년생 고세구. 이분은 약간 50대 아저씨 느낌이죠? 고세구 씨. 세구. 예. 네. 자, 또 2000년생 비찬. 막내구나. 막내입니다. 막내 비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 3월 11일에 발표된 2집 겨울봄은 멜론 3승 6위에 링크돼요. 와. 실제로요? 실제로요. 36위까지 링크되는 와. 기염을 네. 토했고요. 멤버들 개개인별로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이런 커버곡들을 또 올리면서 현재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깜짝 신기하다. 놀랐다. 네. 아니, 이게 진짜 활동하는 그룹이라는 그룹입니다. 거잖아요. 실제 활동하는 그룹이고 우리 지선님 네네. 우리 또 이세계 아이돌 멤버로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 저좀 있으신지. 써주시면 안 돼요? 네, 네. 목소리도 저- 좋고. 저 네. 성우니까. 예, 대신 00년생보다 어려야 되는데 가능하세요? 공부는 약간 안 지금 되나요? 순간 욕 나올 그래요? 순간적으로 어. 자세히 돌려보세요. 아이씨. 내가 언젠가 한번 호모디스크스에서 지선님한테 욕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너무 재밌을 것 그런데 같아. 저희 성우들은 이런 캐릭터 하나 맡아서 그렇지. 출력 가는 게 진짜 소원이거든요. 맞아. 그럴 만한 게 없지. 네네네. 또. 아주 인기 있다는 소리는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노래는 어때요? 제가 노래 직접 또 들어봤잖아요. 네. 야, 노래 진짜 좋고요. 오. 일단은 조회수가요. 850만이 넘어요. 와. 엄청난 반응이에요. 850만이 와. 알고 계시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고 저도 보면서 진짜 팬이 됐을 정도로 정말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세계 노래도 아이돌. 이세계 아이돌. 줄여서 이세돌? 이세돌. 그렇죠. 이세돌 이세돌. 좋네, 이세돌. 네, 네, 좋습니다. 이세돌. 네. 저는 네. 지금 우리 필근 요원의 조사 내용을 들으면서 네네. 굉장히 컬처 쇼크에 좀 빠졌는데 네. 이게 사실은 조사에 뒷배경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왜 조사했냐면 예. 요 네이버 제페토와 이세계 아이돌이 바로 유니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유니티? 네. 왠지 이거 본부장님 뭐 이런 데 그러게요.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 이거 유니티 PPL인가요? 네네. 유니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그 플랫폼이고 컨텐츠가 맞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원래는 게임 엔진으로 시작을 했었지만은 네. 요즘은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네. 뮤직비디오라든지 공연을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되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도움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본부장님이 일단 본인 회사를 홍보하러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뭐 대충 저도 살펴보니까 네. 홍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만큼 이 유니티의 게임 엔진이 안 들어간 게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 들어간 게임이 있죠. 있긴 있긴. 아, 되게 솔직하시네. 이런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넘어가시면 되는데 네, 아, 네, 네, 있긴 네. 있죠 하고 넘어가시면 근데 이제 전체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유니티로 만들어져 있고 대단하네. 그리고 PC 게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유니티로 만든 게임들이 이제 그 점유를 하고 있어요. 와. 예. 그리고 이제 콘솔 VR이나 게임도. 콘솔 게임 그러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 네, 네.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경우에도 유니티로 만든 게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닌텐도는 우리 어른들도 계속 그렇죠. 그 나이 먹어가면서 하는 게임들이잖아요. 그렇죠. 포기할 수 네. 없지, 포기할 수 없지. 닌텐도 진짜 좋아하는데 포켓몬고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던지는 거 이거 그렇지, 맞아요. 가상현실 약간 그런 거 그렇죠. 접목돼가지고.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AR이라고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의 공간 위에서 내가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게임이었는데 그런 이제 AR 게임이라든지 혹은 요즘 많이 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VR 게임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제 유니티로 만든 게임들이 그건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한 60% 정도. 네,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니티의 게임 엔진이 뭐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회사 매출도 계속 점점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요?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페토라든지 이세계 아이돌이라든지 포켓몬고 같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용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지.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아, 순간적으로 돈만 생각했던 그러니까. 머쓱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사실은 진짜 본론인 것 같거든요. 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지선 요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 돈에 관련된 거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네. 제페토로 돈 버는 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템플릿을 활용한 수익화인데요. 템플릿으로 만드는 방식은 이 제페토에서 초보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 틀을 사용해서 옷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템플릿으로 그림을 그려서 다르게 색상을 꾸미거나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템플릿 채색 방식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식이며 예. 양산형으로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모델링을 활용한 수익화입니다. 3D 모델링 방식은요, 아이템을 처음부터 설계 및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다소 좀 복잡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3D 모델링 방식은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어서요. 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템플릿 방식보다 훨씬 제페토 스튜디오 수익화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는 라이브 후원 방식입니다. 제페토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닌 라이브 후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제페토 내에서 호스트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유저들과 소통을 합니다. 이때 유저들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잼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예. 네 번째는 맵 제작 수익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소를 제페토 내에서 맵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주로 해당 광고주의 홍보를 위해서 맵을 제작하는 방식이며 제페토 외부 수익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영상 제작 수익인데요. 영상 제작의 경우 제페토 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외주 업체에서 다양한 외주 작업 의뢰가 들어옵니다. 한 가지 예시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서 제페토 내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때 기업들은 제페토 크리에이터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요.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만들어 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제페토 내에서는 코인과 잼을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말 전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서 잼이라는 화폐가 탄생을 한 건가요?
각 플랫폼별로 그 안에서 쓰는 독특한 재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제페토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전 해주고 재미라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보석이라는 뜻일 거예요. 네네. 아, 네. 코인은 있잖아요. 제페토 내에서 퀘스트 및 출석을 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대요. 오. 돈 벌기 쉬운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유료 결제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템들은 잼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코인과 잼은 선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페토 내에서 잼을 환전을 하려면 최소 5,000개는 모아야 가능한데요. 아하. 잼 한 개당 대략 22원, 현금으로 환전하면 11만 원이에요. 너무 이게 5,000개면 너무 진입 장벽이 높은 거 아니에요? 환전하는까지? 그러게요. 네네. 저도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노력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의 이 올드한 어떤 컨텐츠가 제페토에서 잘 먹힐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돈 될 게 참 많네요. 그러게요. 보니까. 아, 이게 돈 얘기를 하니까 되게 집중하면서 듣게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번 똑소리 나게 준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어린애들은 이렇게 코인이랑 잼에 익숙하게 되는데 나만 혹시 뒤처져 가는 건 아닐까.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게 네. 유저들이 직접 대본을 쓰면서 캐릭터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거를 드라마 시킨다는 게 제페토 안에서. 네네. 와. 너무 신기하고 그러면은 저 같은 성우들도 이런 거에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작가들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이제 제작 발표 같은 거 할 때 네네네. 좀 MC도 필요할 테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아, 역시 다들 자기 먹고 살 궁리밖에 안 하네요. 야, 여기는 바로 한국 직업방송. 다들 본인이 어디서 수익을 창출할지만 생각을 하고 있네요. 개그맨도 거기서 네. 공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이고 뭔 짓이든 할 수 있죠 거기서 캐릭터로. 예, 캐릭터도 콧물 그리고 네. 뭐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어쨌든. 네. 정말로 진짜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네네. 지금 떠올려지는데 네. 이 제페토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유니티 엔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이 또한 유니티 엔진 덕분이겠죠.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어떤 의상이라든지 아바타를 만들려면은 일단 유니티에서 뼈대라든지 그리고 이 몸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페토로 옮겨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니티를 잘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독특하고 좀 희소 가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저는 아까 전에 뭐 얘기가 잠깐 좀 전에 나왔었지만은 네. 그럼 진짜로 제가 이 엔진을 이용해서 뭐 몇몇 개그맨들이 모여가지고 이 메타버스에서 개그 콘서트 시즌 2를 열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하죠. 오. 네네네.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우아꽃이라는 트위치 스트리머 분도요.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이 그룹을 런치하기 전에 네. 벌써 몇 년 전부터 VR챗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코미디 쇼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황극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재밌겠구나라는 것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세계 아이돌도 런치시키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재밌는 컨텐츠들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이 판을 깔아 놓은 거고 그 판 위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능력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게요. 유니티 엔진만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히트작을 금방 만들 수 있느냐? 네. 그건 아니겠죠. 네네. 다 기획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하고 이렇게 믹스할 수 있는,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지 아마 이런 큰 히트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가수들도 메타버스 통해서 막 공연하고 그러던데 뭐 실제로 이게 더 앞으로도 활용폭이 커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도 거기서 저만의 토크쇼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럼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 정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가상의 어떤 존재 그리고 가상의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쇼를 만든다,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보면은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버추얼 아이돌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가상의 어떤 부캐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네. 우리 셋이 뭐 그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전 싫어요. 왜? 아니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젊은 아이돌들이랑 하고 싶다고요. 에이 그쪽에는 못 계시. 00년생 못 들으셨어요? 아까 00년생. 어차피 아바타고 부캐면 이분들도 아이돌처럼 아 보이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요? 거기 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 그래요? 거예요. 나도 그래. 이부제랑 하기 싫어.
아니 이렇게 두 분 왜 이렇게 또 티격태격하고 그러세요? 네. 그럼 한번 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데뷔하는 걸로. 그래요. 네, 도와주실 거죠? 아, 예, 그럼요. 투자도 언제든지 어떻게 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제가. 아 그거에 좀 네. 아, 그걸 감독관의 발을 가져가시나. 빼시네요. 네. 아무튼 뭐 아이디어를 얹기만 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니티를 비롯한 이런 게임 엔진들을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뭐 타 플랫폼도 있을 테고 네네. 어떤 개인이 이용하는데 어렵거나 난이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사실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접근성, 그러니까 배우기 쉽다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많은 뭐 학교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으세요, 유니티 엔진을.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유니티 네. 엔진을 배워서 자기가 오. 직접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이야. 아드님이 조기교육, 실례지만 조기교육. 나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와. 네, 네. 그 수익을 좀 아니요, 수익은 수익은 없어요. 없어요. 거기까지는 조금. 네. 더 이상 개발자의 영역이 아니라 맞아. 우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맞아. 그런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그렇지. 예, 예. 맞습니다. 점점 이 게임 엔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아지면서 개발자 분들뿐만이 아니고 학생분들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 분들도 이 툴을 이용해서 뭐 자기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개인들이 이렇게 그럼 돈을 번 사례들이 또 얼마나 더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세돌 말고 예, 예. 뭐 이렇게 남이 돈 번 얘기를 항상 들어도 이렇게 항상 부러우면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 배도 아프지만. 예. 네네네. 돈을 번 사례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어. 특히 요즘 되게 일반화되고 있는 사례가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이벤트를 호스팅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호스팅하는 이 일을 다른 기업에서 받아서 대행해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계세요. 네, 제페토도 있지만은 또 SKT의 그 이프렌드 같은 플랫폼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이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분들한테 이벤트를 좀 의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이제 후원금을 받기도 하는 모델이 생기고 있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또 재밌게 봤던 사례는 네. 그 야핏이라고 야핏. 자전거 자전거, 사이클을 예, 타면은 그 내가 직접 달리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맞아. 게임처럼 나오는 신기했어, 그런 그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중기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 준기라고 하시니까 어, 혹시 좀 친한가 봐요. 친분이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요,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여기서 달릴 테니까 같이 달리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은 오. 100명이서 동시에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부산이라든지 아. 원하는 맵을 같이 달리면서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력을 좀 받고. 저는 너무 늙었나 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아니 왜 거기서 만나서 소통도 하고. 그치. 네. 같이 운동도 하고. 지겨우니까. 느낌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은 런닝머신 같은 것도 그렇게 충분히 다 연계될 수 있겠네요. 아, 그럼 기술적으로는 거기서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옆에 새로운 사람이 또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커뮤니티가 막 생겨나면서 맞네. 정말 많은 그러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커뮤니티 중에서 명상 커뮤니티가 있어요. 명상, 저 네. 명상 되게 좋아해요. 네, 예, 예. 영상? 그 알트스페이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네. 거기 어떤 분이 이제 명상 클래스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명씩 왜 명상을 배우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 영어로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저는 패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명상을 가르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강의 같은 것도 열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실제로. 네. 스피치 강의를 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강의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좋은 예를 말씀드리면은 네. 얼마 전에 그 HBO라는 데서 이제 발표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다큐멘터리 제목이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만났어요라는 제목인데 그 안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수화 교사님이세요. 오. 네,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화를 가르치는 분인데 네. 이게 기존에 어떤 그 우리 키보드나 마우스 가지고는 수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손가락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VR 그 컨트롤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수화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와, 네, 좋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스피치 교육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좋은 사업 아이템. 좋다. 스피치? 아니요, 스피치 말고 어떤 거? 데이팅, 어, 데이팅? 어떤 소개팅.
연결. 네, 연결. 괜찮네. 근데 다들 캐릭터만 보고. 그러니까. 캐릭터만 보고 오케이. 아, 그 안에서만. 내면을 내면을 매치시켜주는. 그쵸. 내면을. 그래요. 네, 외모가 아니고. 그래요. 네. 뭐 속이면 어떡하죠? 그러게. 필커님한테 유리하지. 62세. 나한테 왜 유리해요? 이상한 말씀 하시네. 왜 나한테 유리해요? 참나. 나도 결혼한 사람이야? 왜 이래? 에이, 정말. 자, 아무튼 뭐 장난삼아 말하지만 그렇게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조금 더 많은 대중들에게 순기능적인 역할만 맞습니다. 남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는 그 이세도를 네. 메타버스 내에서 인터뷰하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오. 들긴 했어요. 아, 그렇지, 역시. 그렇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게릴라 네. 데이트도 해보고 아, 아, 캐릭터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재밌겠다. 아주 재밌는 상상과 그리고 또 실제 현실의 이야기 오늘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공식 질문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미래를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 초기에 지금의 인터넷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그렇지.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할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은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타버스의 미래는 지금껏 우리가 많은 사례에서 봤듯이 좀 더 쉽고 재밌고 직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없어지는 세상, 그것을 이제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메타버스의 미래는 네모다. 네. 네모 안에 어떤 단어를? 네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메타버스는 내가 아닙니다. 봤을 때 네모 같다. 네. 오히려 네모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네모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네모에서 벗어나서 더 큰 자유다. 무한 영역 확장. 네. 이야. 그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필근님은 네. 메타버스의 미래는 네모다. 메타버스의 미래. 미래. 메타버스의 미래는 음. 세모가 아니야. 왜? 네모 넣었으면 이제 세모 차리지. 세모. 세모를 벗어나야지. 세모도 벗어나야지. 그렇죠. 자, 이제 동그라미 남았어요. 하세요. 네모. 제가 먼저 할게요. 메타버스의 미래는 동그란 거. 예. 다음 들어오십시오. 메타버스의 볼까요? 미래는 마름모다. 계속 나오네. 야, 이게 정말 네모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네요. 뭐 무궁무진하다. 아, 그렇지. 이렇게 네.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시죠. 그래요, 좋습니다. 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범주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메타버스의 기술 머지않은 미래에 조금 더 보편적인 플랫폼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항시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호모 디지쿠스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